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 로드 마스터 신결입니다. 매일 저희 팀 사업자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스피치나 이렇게 강의를 해왔었는데 오늘따라 여기 이렇게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셔갖고 속으로 그만 좀 오시지 왜 이렇게 많이 오시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인데 우리 선배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 강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준비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기보다 조금 뭐랄까요, 좀 답답했죠.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로 해갖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25년간 유통업에 이제 종사를 했어요. 군대에 갔다 와서 군대를 제대하고 그곳 유통업 하든지 유통 쪽에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한 25년간 쭉 유통업을 이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10년 정도를 제가 자영업으로 음료 유통을 했습니다. 식당을 주로 납품을 했고 슈퍼나 이런 데는 이제 거의 거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코카콜라하고 칠성 사이다를 저한테 이제 주 품목이었는데 좋아하시죠 다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바동 감자탕 아시죠? 그리고 명륜 진사갈비,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제일 큰 거래처인데요. 이 두 개 프랜차이즈의 어떤 수도권 업소들을 제가 이제 전부 다 납품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반 거래처가 한 400개 정도가 항상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분식집, 뭐 갈비집, 뭐 설렁탕집, 뭐 이런 거래처들이 항상 400개 정도. 근데 이제 거래처 수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음료가 한 거래처당 평균 매출액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처 수로 죽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거래처 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래도 이게 이 이바동 감자탕이 국내 2위 아니에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업체로서는. 이런 데도 거래하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칭 업계의 전설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솔직히. 이게 항상 롯데 여기 지점에 들어가면 뭐 항상 저를 부러워하고, 롯데 지사장 승용차하고 제 승용차가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그래갖고 제가 롯데 지점에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일하다 말고 막 나와서 도율도 하고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 10년간의 음료통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또 배웠고, 또 제 인생의 황금기였다. 요때 저의 아이들이 다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풍족하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 10년간의 이 유통업을 음료 유통을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원천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이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그냥 다단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러면
뭐 너나 하라 그러고 그런 거 왜 하냐 그러고 이제 이렇게 10명이면 한 8명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안 갖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제가 네이버를 막 찾아보니까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91년도에 그 아메이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게 가만히 따져 보면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심지어 동네 마트 이런 데 네트워크 마케팅 다 하잖아요. 그죠? 제품 사고 나면은 결제할 때 핸드폰 뒷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서비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는 유통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그냥 뭐 하다못해 여기 두베로마트 이런 데 가도 핸드폰 뒷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 뭐 자동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 있는데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고 하면은 손사래를 치고, 그쵸? 거부감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장 발전된 기법이래요. 70년 됐는데. 그리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21세기를 주도할 마케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다음 기법은 아직 없대요. 그죠? 그리고 복잡한 유통 과정을 줄이고 광고나 홍보 대신 소비자들의 구전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한번 표로도 살짝 볼게요. 생산자가 애터미한테 제품을 주죠. 그죠? 납품을 하고 애터미는 이제 소비자를 이렇게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고 또 일부 소비자는 소개를 하죠. 다른 소비자를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한테는 회사에서 이렇게 수당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념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생산자가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이렇게 소비자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유통 과정인데 여기서 도매하고 요 소매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요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처럼.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만들 때 저희들은 이걸 판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정보 전달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케팅이 있고 이러한 소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 알려줌으로 인해서 갖고 이 무점포 형태로 판매망이 확대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와 정보 전달의 대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드리는 것 같이 소비하고 정보 전달.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하고 내가 이 소비를 전달해 주는 거하고 대한 대가로 수당을 받는 개념이죠. 이렇게 소비자한테 수당을 주죠. 아까와 같이. 그리고 수당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 사업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게 제가 찾아본 네트워크 마케팅의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장에 나가셔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식의 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식의 전환을 하는데 유통마진의 소비자 환원, 소비자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이렉트 마케팅과 방문 판매의 장점이 결합된 고도의 플랜이고, 그렇죠? 최신 기법이잖아요, 마케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산업의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인 것이죠. 뭐 조금 저희들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일반 분들이 볼 때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유통이다.
우리 그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유통의 본질을 지키겠다.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자신있게 알리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이걸 신유통법이래요. 처음에 신유통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요 위에 보시면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뭐 이렇게 판매로 나가죠? 여기는 뭐 2조 5호. 근데 여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보시면 사업 권유 거래래요. 제가 아까 판매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저기 애터미 제품 이렇게 보시면 마진이 없죠? 내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회모임 같은 경우는 30만 6천 원을 사서 그냥 30만 6천 원에 주잖아요. 그럼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없는 건 판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진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제반되는 뭐 세금계산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희는 사업 권유 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사회를 보셨던 유기철 국장님한테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했는데 그분이 제 뜻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업의 권유 거래고, 이렇게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요거다. 사업 권유 거래다. 이렇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방문 판매법은 1991년도에 만들어졌고 2002년, 2015년 등 이렇게 개정을 해서 총 12차례 이렇게 개정이 됐고, 그리고 소비자 피해 보상 가입 의무를 법률로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애터미도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 보면 요거죠. 전혀 다른 거죠.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다 봤을 때 전혀 다른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 회사에는 이 사업자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주는 방식들이 이렇게 각자가 다 있어요. 회사마다. 그래서 그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플랜의 이제 종류인데 이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는 게 있고 유니레벨 방식이 있고 매트릭스 방식이 있고 이 바이러니 방식이 있는데 다 요 우리나라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요 네 가지 방식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이제 방식은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하고 요 바이너리 방식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가운데는 이제 뺀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니레벨 방식은 쓰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알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매트릭스 방식은 주로 그 피라미드 회사가 이렇게 사기치는 회사가 이 방식을 쓰더라. 그래서 뭐 이것도 굳이 알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요거는 본인이 이렇게 A, B, C 라인을 이렇게 계속 펼치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지금 제가 이제 요거 뭐 좀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H까지만 했는데 H 뭐 G, F 뭐 이거 자기 맘대로 막 해도 됩니다. 근데 라인을 펼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각 라인을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최소 6개의 라인 이상을 독립을 해야 조금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돈이 좀 되죠. 그죠? 근데 6개가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A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이 본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라인을 펼쳐서 또 독립을 해야 이제 본인도 독립하고 이렇게 독립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회사는 아메이가 있고, 그 다음에 뉴스킨, 허벌라이프, 하이리빙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은 미국에서 생긴 건데 그냥 능력 위주예요. 사실 인맥이 많지 않고 뭐 저처럼 이렇게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임팩트가 없고 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저도 이제 2001년도에 아미 사업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때 좀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떡하지? 왜냐면 이게 소득 구조가, 돈 버는 구조가 조금 60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가 있었어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이게 한 10년, 20년 흐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쵸? 뭐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이제 바이러니 방식. 이 바이러니 방식은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두 줄로 가는 거예요. A는 또 다른 A를, B는 또 다른 B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좌그룹, 우그룹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니 방식이에요. 아까 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에 비하면 쉽죠?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시크릿, 유산화, 시너지, 교원, 직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전에 제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회사하고 지금 이 회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들은 2000년도 들어서 만들어진 회사는 전부 다 이 바이러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회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은 더러더러 그 보상 플랜을 바꾸는 그런 어떤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애터미는 아직까지 보상 플랜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죠. 이제 그만큼 회원에게 유리가 이제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운영을 하다가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러면 회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회사 선택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입비가 있는지, 가입비하고 진입비가 있고 월 유지비가 있는지 좀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계 제한이 있는지, 추천인 제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자 회원의 포지션은, 이 말은 뭐냐면 전체 회원 수 중에서 사업자로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당을 받는 회원이 몇 퍼센트인지, 그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낮으면 낮을수록, 그거는 이제 각자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수당의 상한 제도가 있는지, 그렇죠? 이 바이러니 방식에서 성패가 요거랍니다. 수당의 상한 제도가 없으면 그만큼 회사가 고생한대요.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인마트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인지, 이제 요거는 대중성과 재구매를 뜻하는 거예요. 이마트에 뭐 누구 손에 잡혀서 끌려가시는 분 없잖아요. 이마트 홈플러스에 자발적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뜻은 대중성과 자발적 재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어야 되는 거죠. 요게 사실 요 위에 있는 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게 안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없고.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지. 현재 국내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애터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글로벌이 원서버고. 그런 게 확장이 가능한지. 좀 전에 아까 스피치 하실 때 몽고. 그 원서버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애터미 때문에 뭐 원서버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원서버가 아니면 굳이 제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영자가 믿을만한가? 우리 박한규 회장님이 믿을만하신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뭐 애터미 교보에서 따온 거예요. 교재에서. 애터미에는 이거 다 있죠. 그렇죠? 이 조건을 100% 충족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군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 맞죠? 선진국에 들어서면 선진국 신드롬이 생긴대요. 첫 번째 장수,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의 실종,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의 확대.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았나요? 선진국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뭐 오래 살면 좋은데 이게 또 사회 문제이고, 그죠? 평생 직장은 이미 없어졌고, 상대적 빈곤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 나가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하자 그러면 안 한다고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는 거죠.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보상 플래닝이 아무리 좋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없어지면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따져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인 기업, 1인 창업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대요. 한국도 지금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중산층 확대 효과가 있고, 또 다른 평생 직장의 필요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의 유리한 대안.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아무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대기업이라든가 무슨 어떤 이 산업군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이 없지 않은 한은 결국에는 그 일이 언젠가는 내가 끝을 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이죠. 음료 사업도 제가 잘 됐었는데 엄청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엄청 잘 됐었어요. 근데 그 음료가 인터넷에서 팔리고 또 식자재 마트에서 제가 배송하는 음료하고 같은 음료가 팔리기 시작하고 점점 저의 입지는 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내가 거래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래처가 다 가격 갖고 얘기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야, 너는 저기 무슨 어디 식자재 마트 얼마 파는데 너는 이렇게 비싸냐? 저는 적정 마진을 보고 납품을 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어떤 시장이든 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연금성 소득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비즈니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무경험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 서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GDP 평균 39,000달러 이상 소득자를 수만 명 배출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이미. 요거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자료로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찾아봤어요. 애터미 소득자의 현황. 그죠? 요거는 다 보신 기억이 있죠? 오토 판매사가 뭐 8,000코드가 넘었고, 리더스 클럽 뭐 이렇게 있고 593, 로얄 리더스 241, 크라운 콜럼 73, 임페리얼 10분. 요것만 해도 저희가 애터미 회사 한 10,000명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애터미가 이미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시는 분이 여기에도 많잖아요. 그죠? 저희 센터에도 많고, 또 다른 센터 전국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또 들어오면 내년에는 이 오토 판매사 코드가 한 2만 코드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현황과 애터미 매출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그리고 이 밑에는 애터미 매출이에요. 근데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들어갔죠. 그렇죠?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현재는 정체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해서 그래요. 뭐 쿠팡도 이때부터 영업을 본격적으로 유통업을 시작했고 다양하게 온라인 마켓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 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어떤 행태라든가 정보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역시 이제 양분이 되는 거죠. 시장을 뺏기는 거죠, 다른 시장한테. 근데 애터미를 그렇게 보이니까 애터미는 여기 보시면 쭉 가죠. 그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거나 정체 상태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성장폭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표를 보면. 그래서 한번 다음으로 볼게요. 일단 요거 이제 보시고 유통 트렌드 변화의 원인이 있대요. 변화된 소비자들의 가치관, 다양한 유통 채널, 소비자들의 쇼핑 행태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 소비재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애터미는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그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애터미는 현재 마켓 리더의 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매출액이 떨어지면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의 매출이 떨어지고 애터미가 매출이 늘어나면 마켓 전체 시장도 늘어나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본이 되고 모든 표본이 되는 회사가 이 애터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박한규 회장님이 한국 직접판매협회 회장직도 맡고 현재 이렇게 시장에서 그 마켓 리더 역을 저희 애터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장이신 우리 회장님도 그 협회 회장님도 이렇게 역임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이거를 애터미 한상민 교수님이 강의하는 데서 이제 봤는데 정말 이거를 하면서 좀 뿌듯했어요. 아,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 4차 산업 시대에는 승자 독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월등히 앞서 있는 1등하고 열심히 따라오는 2등하고 나머지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 1등이 애터미고 2등이 아메이고 또 3등이 뉴스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뉴스킨은 애터미 매출액의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조금 넘을까? 아마 한 15%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소비자들이 애터미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 매출액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2020년 글로벌 총 매출액이 50배 성장해서 1조 9천억이래요. 그리고 누적 회원 수가 1,500만 명. 엄청나죠? 12년 만에 이런 이제 결과를 갖고 왔죠, 애터미가. 그 성장 비결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 사업의 글로벌화, 제품력, 사업 철학, 그다음에 사업자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 투명한 보상 플랜, 가입비 유지 조건 없고 혁신적인 반품 제도와 환불 보증 제도, 그다음에 협력 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여기 보시면 좀 틀린 단어가 있죠? 협력 업체. 이 협력 업체라는 것도 애터미에만 있는 단어래요. 우리가 보통 협력 업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도 이 협력 업체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애터미를 이제 공부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을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일품 일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납품 회사가 좀 어려우면 무상으로 무이자로 그 운영 자금도 제공하고 그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타사 제품을 받지 않는다. 그 한 예로 라면 있죠, 라면. 그 라면 회사가 불이 났었는데 일반 유통업체면 거래업체가 이렇게 불이 나거나 어떤 그
일이 있으면 그냥 교체해버리죠. 따로 나면 납품 받으면 되니까. 근데 애터미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회사에다가 빨리 복구하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 회사가 다 복구할 때까지 라면을 팔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제가 있을 때는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그 일화만 봐도 엄청난 회사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의리를 지키니까 그 라면 회사도 의리를 지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구조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이 가슴이 확 이렇게 흥분이 되고 그러는데 짧은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이냐면 그 애터미 DNA라는 책이 있잖아요. 뭐 경영 부분 베스트셀러라고 저 들었는데 그 책 홍보 영상이에요. 네, 괜찮죠? 네. 저도 이 동영상을 보고 수십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새롭고, 이 정도 속도로 제가 바깥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하면 잘 될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살짝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애터미 정말 이렇게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정말 대단한 회사고 엄청난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다른 회사도 아닌 애터미를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이 애터미 사업에 들어오신 것을 후회하실 일도 없고 본인만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미래 방향을 한번 공부해 봤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소유했는가에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로 바뀐대요. 그러면 뭐 지금 돈 있는 사람, 부동산 있는 사람 다 소용없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소용없대요. 연결의 시대가 이제 왔는데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애터미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부가 이제 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의 방향이 무엇을 소유했는가에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로 바뀐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 NFT라고 막 떠들썩떠들썩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뭐 이상한 캐릭터 하나가 이런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는 수십억이 팔리고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1,000억도 넘고.
근데 그걸 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무슨 뭐 공룡, 무슨 뭐 좀비 이런 것들이 각자가 그냥 처음 그런 걸 했다라는 이유로 수백억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의 부의 개념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숫자가 얘기하는 건데 내년부터 그게 시작된대요. 2022년부터 모든 바뀌는 것, 모든 이런 세상이 바뀌는 시작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것도 정말 다행인 것이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 것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애터미 하고 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의 기준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새로운 소비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지, 플랫폼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가능한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애터미 회사 속도 지금 빠른가요? 엄청 빠르죠? 그죠? 제가 2년 전에 애터미 사업 시작할 때 11개국에 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23개국에 나가 있죠? 그리고 매출도 1조 넘었다고 막 엄청 그냥 돌아다니면서 애터미 1조 넘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벌써 1조 9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애터미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평균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애터미의 속도는 우리가 각 개인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4차, 5차 미래 산업이 융복합화되어 있는지. 근데 요거를 잘 보면 뭐 지금 4차도 잘 모르겠는데 5차, 6차까지 이게 융복합되었는지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 네트워킹 휴먼 마케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애터미는 이거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죠. 그죠? 애터미 PP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5차, 6차 이게 뭔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요 자동차 시장 규모가 1,800조고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IT 산업이 3,800조. 이게 4차 산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뷰티 헬스 케어 시장이 8,000조래요. 근데 이 뷰티 헬스 케어가 6차 산업이래요.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라 저의 판단이 아니고. 근데 이제 애터미에 이 뷰티하고 헬스케어가 있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애터미를 함으로써 이 뷰티 헬스케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애터미의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죠. 이 4차, 5차 미래 산업이 융복화되어 있고. 제가 5차 산업을 저 나름대로 좀 봐봤는데 무슨 컨텐츠, 뭐 융복합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것이죠. 그죠? 자세한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근데 이 뷰티 헬스케어 시장이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죠. 이해도 하고. 그죠? 그 시장이 8,000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8,000조 시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2015년 UN 발표 이제 발표 기준인데 청년기가 18세에서 65세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 전체가 청년 맞죠? 그 다음에 중년기가 66세에서 79세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장수 노년기가 100세 이상. 그러면 저는 뭐 요 표를 보고 아 내가 100살까지는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역시 애터미를 하고 있기를 잘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도 했고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142세래요. 엄청나죠? 그죠? 이런 이제 시대의 흐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은퇴 후 40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죠? 이거 따져봐야겠죠?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직업은 미래 지향적인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로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애터미 사업을 요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냥 그런 대로 산다 그러지만 아이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여기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애터미가 어렵다면 어렵고 뭐 힘들다면 힘들고 그런 사업이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개의 어떤 네 개 이제 그 단어 이제 문장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현장 나가면 이제 좀 어렵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제 저는 뭐 이미 이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절에 대해서는 좀 웬만큼 뭐 그러려니 하고 뭐라고 하면은 그래라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2년 정도 해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에게 애터미 사업을 왜 하냐고 그러는데 후에는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많은 경우 저한테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잘 되고 있냐, 많이 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거절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냥 애터미 사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기열과 함께 하시면 더 잘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